대부분 사람들이 경찰국 신설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모종의 통제는 필요하다.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졌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통제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검찰들은 법무부를 갖다가 신종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경찰하고 행안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낯선 관계라 그러더라고요. 우린 넘겨받은 권한은 없는데 갑자기 통제하는 기관을 새로 만들겠다? 경찰국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일부터 생깁니다. 어떻게 좀 해소를 해야 될까요? 이 사태는 좀 합리적으로 좀 해결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지금이라도 경찰들이 우려를 좀 들여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불을 지른 거예요. 사실 경찰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은 내가 볼 때 윤 찍었거든요. 이 사람들 다 뭘로 돌리는 거예요? 적으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다 더 잘 소통하고 이런 것도 필요할 텐데 경찰이 좀 해도 너무했다. 이런 여론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뭐랄까 적중률이라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다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되게 이제 타율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분석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가 좀 신뢰를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김종민 변호사라는 분이 있는데 김종민 변호사. 법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제 벌어졌던 일들을 이제 기록한 책인데 제가 저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경찰국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일선 경찰들을 제가 좀 접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경찰국 신설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불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경찰은 부정적이다. 불신이다. 그러니까 사실 견해가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하나는 이제 인정을 하는 건 뭐냐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일단은 경찰에 대한 모종의 통제는 필요하다. 근데 그 방식이 뭐냐. 그 방식을 놓고 이제 한쪽은 경찰국이다. 또 한쪽에서는 경찰국은 대안이 아니고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쪽으로 가자. 이게 이제 대안들이 좀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은 꼭 어느 쪽이 정답이다라고 볼 필요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입장에 따라 가지고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열어놓고서 우리의 목표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졌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통제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통제를 과거에는 어디서 했느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했다. 그렇죠. 이 민정수석실이 없기 때문에 없어졌으니까. 그 역할을 다른 데서 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국을 만들어야 된다. 경찰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있으니까 그렇죠. 경찰청에는 경찰국.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근데 그게 꼭 왜 경찰국이어야 되느냐라고 해서 이제 반론을 펴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검찰에서 검찰 그다음에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지 않느냐. 그럼 뭐 행안부에 그럼 경찰국이 있어가지고 뭐가 문제냐 이런 논리인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검찰들은 법무부를 갖다가 친종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거기 국실장으로 가고 검사 출신들이 심지어는 장차관도 국장들 뭐 장차관들도 검사들이 가잖아요.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같은 친정처럼 생각한다요. 근데 반면에 그 경찰하고 행안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낯선 관계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검찰국을 둔다 하더라도 어차피 검찰국은 누구예요? 검사들 데려다 쓸 거 아닙니까? 경찰에서 여기서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경찰국인데 경찰국 만들어가지고 경찰들 데려다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집 자체가 남의 집 같은 느낌을 준다라는 거고. 남의 집 같다. 그렇죠. 그다음에 애들 가게 되면은 더 이상 경찰이 아니라 저쪽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러다 보니까 괜히 통제만 더 심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경찰들의 불만은 그거예요. 근데 이상민 장관은 일단 이 총괄실장인가를 제외하고는 전원 경찰로 채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걸로도 이제 성에 차지 않는다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일선 경찰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검수완박이니 난리 바가지를 쳐가지고 지금 뭐냐면은 일만 많아졌대요 우리는. 일만 많아지고 요즘은 이제 완전 히 검사가 꿈에 보직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검사가 완전히 워라벨. 일 많이 안 해도 되고. 일 많이 안 해도 되고 정말 꿈의 직장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뭐 수사 산더미까지 그 서류를 쌓아놓은 그 검사가 아니네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진짜 일만 많이 먹고 근데 권한이 다른 건 아직도 다 유보가 돼 있는 상태라는 거야. 중대범죄는 다 검찰들이 갖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넘겨받은 권한은 없는데 갑자기 통제하는 기관을 새로 만들겠다?
불만을 이제 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요 사태는 좀 합리적으로 좀 해결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근데 설치는 하되 일단은 뭐냐면 이제 국가경찰위원회를 대안으로 또 야당에서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또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 이 국가경찰위원회 안은 옛날에는 경찰도 반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하다못해 경찰은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자기 위에 뭔가 통제하는 기구가 신설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그러니까 인지상정이잖아요. 누구든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자체. 상관이 도는 게 싫다.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그래도 경찰국보단 그래도 이게 좀 나은 것 같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시민 통제라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 통제를 받게 한다는 게 국가경찰위원회가 왜냐하면 지금도 딱 보기에는 거기 장들은 다 뭐냐면 그 민변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민사회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걸 조국 사태 때 봤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조국 사태 때 그 모든 그 뭐랄까 실정을 했던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시민단체 출신들이 많았거든요.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지금 분석을 해주시는데 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보면은 순수하거나 충분하지 않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이게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8월 1일부터 실시가 되는데 다음 주입니다. 실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단 지금이라도 경찰들이 우려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 우려하는 바가 뭐고 사실 항상 어떤 나오면은 우리가 합리적인 대화를 할 때 피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가장 극단적인 경우 있잖아요. 부정적인 경우를 극단화해서 상정하는 걸 피해야 되거든요. 예컨대 원전이다. 그러면 체르노빌 같은 게 빵 터질 것이다. 이런 식의 상정을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도 보면 양쪽에서 다 그러고 있어요. 한쪽에서 뭐라 보냐. 경찰국이 신설된다면 우리나라가 30년 전에 31년 전에 31년 전으로 그 공안경찰 치안본부 시절 치안본부 남영동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간다. 학천이 억하고 근데 죽었다.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은 비가역적이에요. 글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건데. 근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이쪽에서 뭐냐면 또 경찰 쿠데타다. 하나에다. 그다음에 또 한다는 얘기 경찰은 무장 조직이다. 그래가지고 경찰 뭡니까 무장 뭐랄까 쿠데타 한다고 다 나왔는데 테이저건 뭐 이런 거 들고 경찰 들고 이게 뭐 쿠데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를 갖다가 악마화하잖아요. 이런 데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거든요. 사실 경찰국 다 왔을 때 아니 인지상정으로 경찰 입장에서 딱 보면 아니 뭐 우리는 잔무만 늘었고 권한은 는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또 그걸 핑계대서 우리를 통제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불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한테 실제로는 이 일이 원래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거 아니냐. 그럼 니들 계속 민정수석실 그 통제 받을래? 어차피 받는 통제를 차라리 합법적으로 받으면 뭐랄까 공개적으로 받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 최소한 이쪽은 기자들이 질문이라도 받지 않느냐. 설득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빵 때려가지고 니들 모임 갖지 마. 모임 가졌어? 쿠데타야. 그 다음에 이제 비유하는 게 바로 뭐냐면 생각을 해봐라. 전국의 사단장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가 봐. 그럼 되겠느냐? 뭐 이런 식의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교수님 어쨌거나 간에 이제 경찰들이 빡치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일단은 경찰들이 검찰 개혁이 실패한 것도 그거잖아요. 검찰 구성원 대부분이 반대하는 걸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실패했단 말이죠. 경찰 개혁이 아무리 뜻이 좋다 하더라도 경찰 구성원 대부분이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는 거기 취지에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얘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우려를 해소를 해줌으로써 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 회의했어? 하지 마. 금지 딱 내놓고 회의한 놈들 징계 때릴 거야? 그다음 위법이야? 쿠데타야? 뭐 위수령 위반이야? 막 이렇게 때려버리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거 뭐 총경회의만이 아니라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지금 뭐 경감, 순경회의 얘기하는데 순경회의까지 이렇게 집단 행동하는 게 바람직하지가 않은데 바람직하지는 않죠. 진 교수님. 경찰국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일부터 생깁니다. 자, 이런 충돌 사태 어떻게 좀 해소를 해야 될까요? 이제라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상민 장관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불을 지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불이 마르고 타오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휘발유로 따가가지고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확 퍼지는 거잖아요.
그거 잘하는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무장관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쿠데타라고 하는 건 상대가 뭐란 얘기예요? 진압의 대상이란 얘기잖아요. 예. 대화의 상대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진압을 할 수 있죠. 예. 한다는 그동안에 사실 경찰들 중에 절반 이상은 내가 볼 때 윤 찍었거든요. 이 사람들 다 뭘로 돌리는 거예요? 적으로 돌린다라는 거예요.